오늘 여러분과 낮에 수업 중에 간호 용어 중에서도 그 의학 용어를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설명을 조금 덜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외과적 과정을 나타내는 전미사, 그러니까 여러분 유인물 중에서 19페이지에 있던 건데요. 그 중에서 조금 특별히 봐야 되는 것들, 제가 교재에 있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을 해두었는데, 액토미, 오토미라고 하는 거, 플래스티, 그다음에 러피라고 하는 것과 토미, 톰 하고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좀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가를 보면 가스트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위였죠, 그죠? 액토미가 붙으면 절제입니다. 위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절개라고 하는 거는 오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절개 말 그대로 오픈,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어떤 그 구멍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콜로스토미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창자에다가 어떤 그 창을 이렇게 내 가지고 어떤 시술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톰이라고 붙는 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는 위에만 질병이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낮에 유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방암이 있을 때에는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는 마스텍토미라고 하는 용어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트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유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플래스티라고 하는 거는 외과적 복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스틱 서저리라고 하면은 이제 성형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성형 수술이 어떤 미용의 목적으로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더마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피부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마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붙게 되면 이제 피부에 어떤 그 성형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냐면, 화상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식 수술이라든지 피부 성형술 같은 것들 또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슈처, 그러니까 봉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디컬 드라마에서 보면 뭐 슈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근육에서 어떤 근육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마이 근육을 의미하는 거, 오 결합어 러피라고 하는 게 붙어서 근육 봉합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터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절개와 관련된 용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체 어느 부위에 돌이 생기게 되면 그 돌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우리가 신장결석, 심결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방광이나 요로결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그 담관 쪽에 담석증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이제 깨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뭐를 깨를 때 붙이는 이름이 트립시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또 이게 아까 돌이었었죠, 그죠? 돌을 트립시 깨는 쇠석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요 앞에 돌겜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한글로 된 의학 용어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뒤쪽에는 이제 한자어로 옛날부터 사용이 되었던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진단 절차를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뒤에 붙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센테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뚫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관절에, 관절에 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뭐를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 아프로센테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봤었죠. 그래서 일렉트르 전기를 의미하는 거, 오 결합어, 그리고 카디 심장이었죠. 오 결합어 그램, 이렇게 해서 심장의 정기적인 어떤 형태를 촬영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전자라고 한다고 했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했었죠.
E, C, G라고 적는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C, 카디오의 C를 우리가 EKG를 할 때에는 보통 옛날에는 EKG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EKG, ECG 다 심전도를 의미하는 약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진단 절차를 나타내는 전미사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프 아시죠? 근육의 활동을 나타내는 거 그래프. 그죠? 그다음에 그래피 기록법을 이해합니다. 넘어갔네요. 손을 대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렉트르, 전기록, O, 결합어, 카디, 자르고, O, 자르고, 그래피, 심전도법, 심전도 기록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노메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우리가 발음 기호를 보면 매너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들이 되게 조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가 바로 혈압계인 거죠. 그죠? 스핑, 메터, 나미터, 그죠? 이렇게 하면은 혈압계라고 하는 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터라고 하는 건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라고 오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청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어가 붙어서 메터 붙으면 청력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메추리는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측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붙게 되는 거고, 스코프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스코피는 검사한다, 관찰한다라는 것을 어떤 명사로 사용이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가 가스트르 위를 보는 거, 위 내시경. 가스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가스트로스코피는 위내시경 검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미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 뒤에는 사이시스, 그 다음에 사이트, 그 다음에 더마, 그 다음에 딥시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페시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클이라고 붙는 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잎이나 이런 데 물집이 잡히는 거 있죠. 화상 잠깐 입어가지고 손에 물집 잡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베지클이라고 해서 물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사이시스라고 하는 거가 붙는 용어가 어떤 거가 있냐면 살핑그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난관이에요. 여자들 보면 자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난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난소에서 배란을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요 난관을 의미하는 거가 살핑그예요. 근데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자궁에 이렇게 자궁벽에다가 이렇게 착상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잘못되어서 얘들이 수정란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못해서 이렇게 난관에 착상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궁외 임신, 자궁외 임신 중에서 난관에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궁관 임신 또는 난관 임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용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다음 주도 바로 보실 거예요. 류크라고 하는 거는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가 붙으면 우리가 백혈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 라틴어로는 류코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마라고 하는 거는 피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류코, 흰 거, 피부가 희다라고 하는 건 뭐죠? 백반증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딥시어라고 하는 거는 갈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폴리라고 하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폴리, 많다. 뭐가? 갈증이 많다. 다음증, 다음 다 갈증이에요.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생기냐? 당뇨병이 있을 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티시어라고 하는 거는 느낌, 감각이에요. 근데 감각을 an이 붙어서 없애버리니까 뭐죠? 감각을 없애는 겁니다. 즉 언제 감각을 없앱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술을 받거나 할 때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를 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아네스테시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타 등등등등 많습니다. 제닉도 있고요. 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프로테인. 그래서 혈액에 햄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혈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불린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뮨이라고 하는 건 면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O 붙어 있고요. 글로불린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라비다는 그 레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임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티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임신이 많이 된 거를 우리가 다임신부, 임신 횟수가 한 번 이상인 거를 의미를 하고요. 키네시아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브레디라고 하는 거는 느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느린 거에서 운동이 합쳐지니까 어떤 거예요? 운동이 느린 상황, 그러니까 즉 운동 완만증이라고 하는 거가 붙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울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면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맥을 아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테리 동맥도 아주 큰 동맥도 있고, 그죠? 대동맥이라고 하죠. 작은 동맥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테리올이라고 하게 되면 작은 동맥, 즉 세동맥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바이옵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암덩어리가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이제 구분을 할 때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생검입니다. 그래서 바이옵시, 옵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후각, 어스미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어스미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언이 붙었죠. 언은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 후각상실증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억시아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붙었죠. 억시아 붙으면 뭐죠? 산소 결핍증 또는 없다니까 무산소증이 되게 되는 거죠. 파라는 분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눌리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을 미경산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파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낳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아기를 낳는 거가 포스트 뒤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죠? 산 후, 아기를 낳은 후, 분만 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음 펩시어, 소화입니다. 많이 쓰이죠? 펩시어인데 소화가 됐는데 브레디 아까 느리다는 뜻을 갖고 있었잖아요. 소화가 느리니까 뭐죠? 소화 불량을 의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꿀꺽 삼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스왈로잉. 그래서 이때는 보면 디스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키는 거가 어려운 거를 뭐죠? 연하곤란, 삼킴곤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 앞에 이제 그 S와 냐 G냐에 따라서 발음은 똑같은데요. 그죠? 이지어라고 있고 페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때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말하는 거가 A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죠? 언어 상실증 즉 실어증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네요. 15분 정도쯤 되면 제가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거는 필이라고 하는 거는 좋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에오신이라고 하는 거는 산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산성을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 뭐를 산성을 좋아하는 그 혈구를 우리는 호상구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도 2장에서 바로 배웁니다. 그다음에 포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 A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실성증, 이렇게 소리를 못 내는 거. 그다음에 플레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거를 의미를 하고요. 옆에 새롭다라는 뜻의 네오라는 말이 붙어버리게 되면 신생물,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양인 거죠. 그다음에 읍니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니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호흡을 의미합니다. 근데 A 없으니까 뭐죠? 무호흡 앞에서 봤었죠. 포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에 헤마트 피를 만드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자어로 조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시스는 구멍이에요. 오스테 뼈에 뭐가 생겼죠? 포로시스 구멍이 생겼어요. 그거를 우리는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피 붙고요. 티시스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면 뭐죠? 기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제가 토혈 설명하면서 객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기침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객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라피는 영어죠, 그죠? 트리트먼트, 테라피, 그러니까 치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케모 테라피라고 얘기 붙고, thorax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체스트,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모, 토락스,
가슴에 피가 있으니까 뭐죠? 혈흉인 거죠. 그다음에 트라픽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 없다 뭐가 근육의 성장이 없는 거 해서 근위축성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퍼 우리가 교재에서 그 하이포라고 하는 걸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요거는 저하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었잖아요. 아까 하이포 타이로이디즘이라고 배웠었습니다. 타이로이드가 뭐였죠? 갑상선이고 뭐뭐 증상 상태를 의미한다 했었고 그다음에 하이포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뭐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는데 이 하이포 대신에 하이퍼가 붙어버리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죠? 영양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서 트로피라고 하는 거에서 하이퍼가 붙어버리니까 과영양 즉 비대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그 의학 전문 분야에도 요인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고요. 로지 학문을 의미하는 데 있었죠. 거기에다가 IST 사람을 의미하는 거를 넣어버리면 학자가 되는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근을 형용사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전미사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강 수고 많으셨습니다.